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테크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원펀맨 세계관에 드래곤볼에 손오공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항상 기칼 세간에 다른 만화 캐릭터를 불러오다 보니 색다른 전개를 위해 다른 만화로도 한번 가상 시나리오를 진행해볼까 해서 그나마 알려져 있고 녹아들기 쉬운 원펀맨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세계관을 무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원펀맨 세계관의 첫 번째로 가게 된 인물은 만화 속 인물 중 전투력 최강급을 이야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드래곤볼의 손오공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 인한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들의 특징을 즐기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줬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손오공은 드래곤볼 Z 시리즈의 50을 참고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손오공은 재밌는 일이 없을까 다른 행성으로 이것저것 돌아다니던 와중 심심해서 개왕신을 만났고, 개왕신은 50의 심심하게 들어봐 혹시 다른 평행 우주 세계로 가보는 건 어떠냐고 물었죠. 50은 그게 뭔데? 거기 가면 재밌는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물었고, 개왕신은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는 나 또한 확실히 모르며 재밌는 곳에 가게 되면 재밌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했죠. 그러자 50은 당장 그 평행 먼지로 보내달라고 했고, 개왕신은 50을 어떤 세계로 보내줬습니다. 빙글빙글 눈이 돌아가며 어디론가 빨려 들어갔고, 눈을 떠보니 지구인 것 같긴 한데 자신이 살던 지구가 아님을 단번에 알아봤죠. 50은 천천히 세계를 돌아다니며 구경했고, 자신 세계가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어서 그걸 비교해보며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곳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50은 무슨 일인가 싶어 그곳으로 뛰어갔고 어떤 한 괴인이 소동을 피우며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히어로는 오지 않았냐며 소리쳤고, 50은 그 상황에서 딱 봐도 나쁜 녀석처럼 보이는 괴인에게 다가가 확인을 했죠. 너 나쁜 녀석인 거 맞지? 하며 천진난만하게 물었고, 그 괴인은 이건 뭐 미친 녀석인가 싶어 커다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주먹은 50의 면상에 그대로 꽂혔고 뼈가 터지는 소리가 났죠. 그 괴인은 후후 까불더니 머리가 박살나버리나 보군 이라고 했지만 자세히 보니 자신의 주먹이 부러져 있었고 50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은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요란한 것 치고는 너무 약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하며 그 괴인의 복부를 툭 건드렸고 그 괴인은 그대로 터져버렸죠.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원래 저 괴인이 스스로 폭발하는 능력을 지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히어로들이 도착했고 50은 사람들 틈에 껴서 히어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이 세계에는 괴인들이 나왔을 때 처치하는 수많은 히어로들이 있고 그게 직업이라고 합니다. 50의 세상에서는 자신들이 지구를 몇 번이나 구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주고 그랬는데 이곳에는 히어로가 인기가 많다 보니 나도 그렇다면 히어로나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에게 물어 히어로가 되기 위해 히어로 협회에서 주최하는 히어로 시험에 참가하게 되었죠. 딱히 특별한 것은 없었고 간단한 체력 측정 방식이었는데 50은 앞서 체력을 측정한 사람의 옷을 보고 생각보다 지원자들의 수준이 뛰어난 건가 싶었습니다. 그 앞에 지원자는 빡빡이었고 뒷모습을 보고 크링이나 천진반이 떠오르기도 해서 반가웠는데 앞모습을 보니 그저 흐리멍텅해 보이는 사내였죠. 50은 딱히 본 실력을 전부 보여줄 필요까지 없으니 저 대머리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합격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이타마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체 능력 측정을 끝냈고, 협회 사람들은 사이타마와 50의 신체 능력을 보고 저건 말도 안 된다며 뭔가 속임수를 썼다며 이들에게 주의를 줬죠. 그리고 그들에게 C급 히어로의 자격을 줬습니다. 50은 높은 등급의 히어로가 되는 것은 딱히 관심이 없었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 괴인이라는 녀석들이나 잡아볼까? 라는 생각을 했죠. 50은 날아다니며 소란이 나는 곳을 살펴봤고 괴인들을 주먹 한 방에 처치하며 활약했지만 너무 빠르게 날아와 쉽게 처치하고 다시 날아가 버리는 50이었기에 시민들은 50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던 도중 사이타마에게 까불다가 처맞고 정신을 잃은 뒤 깨어난 음속의 소닉이 부들거리면서 길을 가다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는 50을 발견하게 되었고, 50이 어떤 무도복을 입고 있는 걸 본 소닉은 괜히 시비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술을 배웠다면서 무도복을 입고 깐죽거리는 약해 빠진 녀석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소닉은 50에게 어깨빵을 했고 그 한 방으로 50을 날려 힘 차이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어깨빵을 하는 순간 무슨 거대한 강철산에 부딪힌 느낌이 들었고 자신의 어깨를 보니 탈구가 되어 있었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지? 하며 소닉은 열이 받았고 자신의 빠진 어깨를 다시 끼운 뒤 오공을 공격했습니다. 오공은 난데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소닉을 보고 지구인 같은데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소닉의 모든 공격을 피한 뒤 손가락으로 소닉의 이마에 딱콩을 때렸고 소닉은 저 멀리 날아가 나무들과 함께 쓰러지며 기절을 했죠. 기절하며 소닉은 이 세계가 분명히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온 도시에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이 날아오고 있으니 모두 대피하라는 소리가 들렸죠. 오공은 운석? 얼마나 큰 운석이 떨어지나 한번 볼까? 하고 구경을 나왔는데 꽤나 커다란 운석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 운석이 이 지구에 닿으면 분명 대폭발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S급 히어로인 실버팽, 메탈라이트, 제노스가 운석을 막아보려고 힘을 써왔지만 역부족이었고 이대로 끝인가 한순간 사이타마가 등장했죠. 사이타마가 순간 엄청난 도약을 하며 운석으로 뛰어날아갔고 운석을 파괴하려고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어디서 에너지파가 날아와 그 운석을 순식간에 폭발시켜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노스는 역시 스승님이 운석을 처리해주셨구나 하고 감탄했고 사이타마는 뭐지? 난 아직 운석을 치지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곧바로 두 번째 커다란 운석이 또 하나 날아왔고 사이타마는 이번에야말로 내 주먹으로 부셔주지 하며 운석을 주먹으로 치자 운석을 박살나버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오공은 운석이 연속으로 두 개씩 떨어지는 건 어쩐지 수상하다며 지구에 성층권을 뚫고 나가보자 그 주변에 기가 느껴졌고 곳에 가보니 어떤 외계인이 당황하고 있었죠. 오공은 그 괴인에게 뭐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고 그 괴인은 깜짝 놀라 이 녀석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느냐고 했죠. 오공은 한눈에 그 괴인이 운석을 날린 주범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운석 괴인은 엄청난 염동력으로 운석을 끌어와 날릴 수 있는 S급 히어로 타츠마키보다도 더욱 강한 힘을 가진 괴인이었고 제 레벨로 따졌을 때 용급 이상이었죠. 이 운석 괴인은 여러 행성을 이런 식으로 파괴하고 다녔는데 이곳에서는 자신의 운석이 두 번이나 막힌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운석 괴인은 오공을 보고 열받아 엄청난 염동력을 사용해 우주의 작은 운석들을 오공에 날렸고 오공은 그러니까 넌 나쁜 녀석인 거지? 라고 하며 그 운석들을 에너지파로 전부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 뒤 빠르게 운석 괴인에게다가 좁히기 시작했죠. 태어나 이렇게 쳐맞아본 적은 어린 시절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댄 이후로 처음이라며 고통스러워했고 오공은 마무리로 작은 에너지 덩어리를 사용해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그 후 다시 지구로 내려온 오공 뉴스에서는 운석이 두 번이 떨어지는 자연재해가 관측되었으며 지구에 닿기 전에 폭발한 것을 봤을 땐 원래 그런 운석인 것 같다는 우주의 신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보로스의 우주선이 지구에 착륙을 하게 되었고 보로스는 엄청난 숫자의 부하를 시켜 도시를 파괴시켰죠. 보로스는 온 우주를 휩쓸고 다니며 최강자 칭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맞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자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정복한 별의 예언자가 당신과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가 지구에 있다는 얘기를 하자 20년에 걸쳐 지구까지 오게 된 것이었죠.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잔뜩 기대를 하는 보로스. 그때 자신의 거대한 우주선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 있는 부하들이 죄다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언의 남자가 드디어 찾아왔는가 싶어 보로스는 일어났고 보로스는 우주선에 있는 방송 장비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며 이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오공이 나타났고 오공은 넌 눈이 하나밖에 없는 종족이구나. 내 친구 천진반이라는 녀석이 눈 하나를 주면 두 개가 되겠는걸? 이라며 천진난만하게 말했고 보로스는 헛소리는 집어치우라며 오공에 뛰어가 강력한 펀치를 날려 오공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잔상이었고 어느새 뒤에 나타난 오공이 발로 보로스를 걷어차버렸죠. 엄청난 충격이 날아가며 우주선 이곳저곳과 함께 부서진 보로스. 역시 예언의 남자가 맞구나 하며 다시 뛰어와 난타 공격을 했고 오공은 그걸 전부 피해내더니 이 정도의 스피드와 파워라면 야무치 정도는 이길 수 있겠는걸? 이라고 말했고 보로스의 양팔 잡더니 그대로 뽑아버렸습니다. 보로스는 살짝 고통스러워하다 나는 재생력이 있다고 말하며 팔을 다시 재생했고 그거 피콜로가 생각나는군 이라면서 주먹으로 보로스를 쳐서 날려버렸죠. 그때 보로스가 차고 있던 갑옷이 깨졌고 그 갑옷은 보로스의 힘을 봉인하고 있던 구속구였기에 보로스는 자신의 힘을 더욱 해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난 너 같은 녀석을 기다렸던 것이다 라고 소리치며 더 빠르고 강력해진 보로스가 오공에 덤벼들며 엄청난 공격을 날렸지만 그 역시 오공은 전부 막아냈고 뒤돌려차기 한 방으로 보로스를 멀리 날려버렸죠. 보로스는 이것으로도 부족한가 싶어 메테오리 버스트 상태가 되었고 주변의 모든 것이 박살날 것 같은 길을 내뿜으며 오공에게 혼신의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그 순간 초사이언으로 변신해 그 주먹을 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순간 초사이언의 모습을 본 보로스는
난생 처음 공포감에 짓눌렸고 오공은 보로스에게 그래도 이 세계에 와서 만난 녀석들 중에는 꽤 강한 녀석인 것 같구나 너 라고 하며 보로스를 날려 우주선 안에 수많은 벽을 뚫고 처박히게 했죠. 보로스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며 저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걸 불태우고 싶다는 열망이 들어 다시 오공에게 가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졌고 웬 대머리 하나가 머리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뭐냐며 이 녀석을 상대할 시간 없다고 보로스는 사이타마에게 가볍게 주먹을 날렸고 사이타마는 가볍게 그 주먹을 피한 뒤 보통 펀치로 보로스를 때렸죠. 보로스는 그 펀치를 맞더니 피를 토했고 엄청나게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뭐지 이것들은? 전 우주를 제패한 자신이 지구에 왔더니 별거 아니게 보이는 불명에게 이렇게 밀린다고? 이 별의 사람들은 전부 이 정도 하는 건가 싶었죠. 보로스는 열이 받아 일단 가까이에 있는 이 녀석부터 어떻게 해보자는 생각으로 공격을 쏟아냈고 사이타마는 연속 보통 펀치로 보로스의 온몸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로스의 몸은 저 멀리 튕겨져 나갔고 그곳에는 오공이 있었죠. 오공은 또 어디서 이렇게 걸레짝이 되어서 온 거냐며 순수하게 말했고 보로스는 이 굴욕에 눈물이 찔끔 났지만 몸을 재생시킨 뒤 마지막 힘을 짜내 한 녀석만큼은 데려가겠다는 다짐을 한 후 자신의 비장의 카드 궁성포프를 사용해 오공을 공격했습니다. 오, 에너지파 같은 건가? 그렇다면 나도 라고 하며 기를 모아 에너지파를 날렸고 에너지파의 말도 안 되는 파괴력은 궁성포프와 함께 보로스를 에워싸우며 보로스의 몸을 먼지로 만들어버렸죠. 그 폭발은 보로스가 타고 있는 우주선 전체를 알려버렸고 그 폭발 속에서 유이 오공과 사이타마가 흙먼지를 잔뜩 입은 채 내려왔습니다. 오공과 사이타마는 서로를 보며 히어로 신체 검사할 때 봤던 사람이네. 역시 히어로라는 사람은 꽤나 강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지구는 보로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이타마와 오공의 힘은 유명해지지 않았고 B급 히어로로 남아있었죠. 자, 이렇게 원펀맨 세간에 손오공이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1부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좋다면 2부도 만들지도 모르겠네요. 오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펀맨 사이타마와는 다르게 모든 건 한방에 끝낼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에 끝내려고 하는 타입은 아니며 좀 더 싸움을 즐기는 타입이기 때문에 원펀맨 세간에 와서도 자신의 모든 전력을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굳이 이유가 없다면 히어로들과도 다툴 망나니는 아니기에 이런 식의 전개를 했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공이 원펀맨 세간에 온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질 것 같은지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